아무튼 시험 좀 잘 보자, 얘들아. 알겠지? 끝까지 노력 좀 해. 나도 할 테. 왜, 누구 있니? 열심히 좀 해보자. 누군 켜달라고 하고, 누군 꺼달라고 하고. 이거 예원 이거 약간 쉬운 지문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글라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더글라스가 감사의 대상으로 그린 누군가의 손이 불러일으킨 호기심. 사실 많고 많은 지문들 중에서 왜 이 지문을 넣는지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주제 문장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한 번씩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마 나온다면은 순서 문제나 아니면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순서 문제나 어법 문제 정도로만 나올 것 같지 나머지로는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보겠습니다. 감사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왜냐면 우리나라 추석처럼 외국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잖아. 그날 행사처럼 해서 좀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것 그리기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석이니까 당연히 식사 요리라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의 그 식탁 등 뭔가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그림들을 아이들이 그렸대. 근데 더글라스라는 소년이 나와요. 근데 이 더글라스라는 소년은요, 덜렁 손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다 궁금해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추측을 시작을 했어. 이 손은 도대체 누구의 손이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른 학생들은요, 농부의 손일 거다. 왜냐면 농부가 칠면조를 길러주기 때문에 자기네가 칠면조를 이제 그렸으니까 이거는 칠면조를 기른 농부의 손일 거다. 아니다. 우리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신의 손일 거다. 아니다. 경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찰들의 손일 거다. 라고 아이들이 막 경찰관의 이제 손이라고 추측을 막 한 거지. 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추측을 너무 막 이렇게 하느라 시끄러우니까 선생님들이 조용 너네 할 거 해 이러고 더글라스한테 가서 물어본 거지. 이거 누구 손이야 도대체?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되게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이거 사실은 선생님의 손이에요. 선생님 감사해요. 야, 더글라스도 선생님의 감사함을 아는데. 응? 민준아, 더글라스도 선생님의 감사함을 아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지문 수업하기 얼마나 씁쓸한지 아니? 해볼게요. 헬린이라는 선생님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림을 그려봐. Draw a picture. 그림을 그려봐.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였냐면, 감사하는, 감사히 여기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죠. 폴드 원래 형태 텔이죠. 이 텔을 사실 친구들 오형식 구문으로 너네가 쓸 때 지각사로 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각동사는 어떤 거야? 보다, 듣다 이런 거라서 지각동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각은 오급동사랑 달라. 알겠죠? 지각은요 알아차리는 동사예요.
은기가 여기에 있는 걸 선생님이 봤기 때문에 알아차린 거고 저기서 누가 뭘 흘린 걸 선생님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차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보다 듣다가 들어간 거야. 말하는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 동사예요. 지각 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와 있고요. 헬린 아니면 헬링으로 나오면 당연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린 친구예요. 그녀는요,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반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릴 거라고 칠면조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식탁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더글라스는요, 그렸어요.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를 그렸죠? 아, 테리러니? 미안하다. 그쵸? 드로우나 드로잉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드디어 된 나왔네요. 이 대은 무슨 대? 명사절 접속사 대 위치나 왓으로 못 바꾸는 친구. 디프런트 나왔네요. 형용사 명사를 꾸며줄 때는 원래는 형용사 명사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니? 썸띵이나 썸바디나 요런 썸원이나 요렇게 끝나는 친구들은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different someth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이미 순서 문제니까 나올 거 어법밖에 없겠네. 더글라스는요, 소년이에요. 어떤 소년이냐면, 보통 소비하는 시간을 혼자서, 그리고 머무르는, 그녀 주변에 머무르는, 선생님의 주변에 머무르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그의 아이들이, 그의 반 친구들이 바깥에서 다 같이 쉬는 시간에 놀러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친구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러면서 나오면,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조용하다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활발하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더글라스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음... 줄이 나왔네요. 뭐만 동안이라고 나와 있지만 for, while 이런 친구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소년이 그린 것은요. 미안. 이 소년이 그린 것은 손이 어때요? 완 나왔습니다. 뒷문장,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앞에 명사 없죠? 명사절 접속사로도 볼 수도 있고 선행사를 포함한 어쨌든 관계대명사입니다. 뒷문장 불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어쨌든 명사절이잖아. 단수로 받은 거 체크하세요. 하지만 누구의 손인가? 뒤에 있는 핸즈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호즈 누구의 손인가? 그의 이미지는요, 즉시 관심을 끌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대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요, 앞다투어서 말하려고 했대요. 뭐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손인가에 대해서. 여기도 후즈 나온 거. 누구의 손인지에 관해 말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것은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손임에 틀림이 없어. 신의 손임에 틀림없어. 뭘 하는?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된 나왔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위치를 쓸 수도 있거든. 이거는 학교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막 문학 같은 것들을 찾아봐도 신이라는 존재는 수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위치로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말하시는 대로 이거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말 안 하시면 굳이 몰라도 돼. 그냥 대수로 알고 있어.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 친구가 말을 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큰 표가 나왔을 때는 얘들아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도치는 아니니까. 아니면 농부손이야 라고 두 번째 학생이 말했어. 왜냐하면 그들은요 칠면조를 기르기 때문이야. 그리고요 이거는 이것처럼 보이는데 더 경찰의 손으로 보이는데 looks 오감 동사죠? look 그 다음에 smell, taste, feel, sound까지 해서 이 친구 뒤에 보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오려면 like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이 자리에 뭐 the other 될까요? 안 될까요? the other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the other를 쓰는 경우에는 앞에 학생 수가 정해져 있을 때 학생이 만약에 세 명이야. 그리고 한 명이 이렇게 말하고 한 명이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하나가 말한 거면 the other를 써야 하는데 정해져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another 써야 돼요. 여러 명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야. 라고 막 추측을 한 거야. 근데 반 친구들은요, 너무 호응적이었대요. 호응을 너무 많이 했대. 소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신요 부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너무 호응을 많이 해서 이 미스 켈린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더글라스에 대해서 거의 잊을 뻔했어요.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녀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친구들을 작업을 하게 했대요. 다른 작업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물었어. 더글라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누구의 손인지 누구의 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부드럽게 얘기했어. 당신 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미스 켈린. 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답은 BCA 나온 3번이 정답일 거고요. 나올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네. 어법 잘 봐주세요. 알겠죠? 어법 잘 봐주세요. 아니면 일치 브리치 잘 봐주세요. 일치 브리치 어차피 내용만 알면 되잖아. 그치? 해볼게요. 흡혈귀 얘기입니다. 흡혈귀는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존재이다. 됐어요? 됐죠? 볼게요. 이것도 별거는 없습니다. 아마 나와봤자 뭐 주제라든지, 뭐 빈칸 조금? 문법? 흡혈귀가 물면, 흡혈귀가 뭔지는 아시죠?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우리를 물면 어떻게 돼? 우리도 뱀파이어가 되잖아. 너네 그거 봤니?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봤어? 이거 보통 여자애들이 많이 봤던데. 봤어? 봤어? 오, 다 봤어. 너네 봤니? 오빠 남자들 안 보잖아 그런 거. 저기. 얼마나 잘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안 물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물어버리잖아. 그치? 흡혈귀로 변해요. 스포야. 그래서 흡혈귀가 물면요. 흡혈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걸 뭘로 우리가 알아냈냐? 계산법으로, 어떤 계산법으로 불가능한 걸 알아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계산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 거지. 너무 다행인 건 얘들아, 수학 모르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돼. 수학 문제로 안 나와.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그냥 그런 줄 알아.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그러니까 첫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일에 인구가 만약에 5억 명이라고 치자, 우리가. 5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다. 근데 흡혈귀가 누구를 물려면 어쨌든 첫 번째 흡혈귀가 있어야 되잖아. 이때는 흡혈귀가 있는 거야.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흡혈귀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을 무는 친구야. 얘네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 흡혈귀 피가 밥일 거 아니야. 그치? 한달에 한 번씩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물어. 그러면 봐봐. 2월 1일에는 흡혈귀가 몇 명이 되겠어? 2명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4월 1일에는 4명이 될 거고요. 4월 1일에는 8명. 그치? 이런 식으로 5월에는 16명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명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2배씩 늘어나는 거야. 2의 제곱이라고 하죠. 제곱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년 6개월이 지나잖아. 그러면 아까 초반에 있었던 5억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 이 5억 명의 사람들이 다 흡혈귀로 변하게 되는 거야. 봐봐.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러면 흡혈귀가 거의 엄청 많아야 되잖아. 아니면 orto 흡혈귀여야 되잖아. 근데 흡혈귀 본 적 있어?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없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 계산법대로 하면 이 흡혈귀 실존합니까? No. 실존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응? 이해됐어? 됐죠? 해볼게요. 전설에 따르면 일단 흡혈귀가 일단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은요, 변해요. 흡혈귀로 변한대요. 어떤 흡혈귀? 피를 찾는, 다른 사람의 피를 찾는 흡혈귀로 변한대요. 여기 대 나왔다. 무슨 대실까? 그런 친구들 봤는데, 콤마 뒤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냐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대는요, 접속사 대시 아닙니다. 왜냐면, 접속사, 원스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지? 그럼 얘를 지워. 앞에 전명구니까 지워. 뒤에 전명구니까 다 지워. 얘가 본 주어, 본 동사잖아. 그치? 근데 얘가 또 접속사일 수 있어? 그럼 본 주어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냥 지시 형용사예요. 뒤에 있는 펄스는 꾸며주는 거야.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여기. 물리는 그 사람, 이 사람. 또 나왔죠? 뒤쪽에 주어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꿨을 때 있고요. 그래서요, 연구자는요, 생각해냈어요. come up with,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죠. 생각해냈습니다. 몇몇의 간단한 수학법을, 계산법을. 어떤 계산법? 그리고 이것은요, 증명했대요. 무엇을 증명했을까? 이러한 매우 잘 알려진 그러한 존재가 실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콤마 뒤에 위치 나왔네요. 뭐야? 대수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니? and.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it은 누구야? 이 수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 썸 탔으니까 이거를 it이 아니라 they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뒤에 동사의 수일치 단수에 돼 있기도 하고
매스 뒤에 S 없죠? 수학 한 개, 수학 두 개 셀 수 있어. 못 세잖아. 그때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줍니다. 이 대신 무슨 대시야? 뒷문장 주어 동사 exist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잘 알려진 존재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뱀파이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볼게요. 이 대학에 있는 이 물리학과 교수인 이 사람의 연구는 이 미신을 샀대요. 그 미신을 깨부셨다. 이 미신도 뭐야? 뱀파이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뱀파이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뱀파이어가 존재한다는 그 미신을 깨버렸어요. 가정해봐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수학법이 어떤 수학법인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가정해볼까? 1월 1일이야. 1600년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1월 1일에 인구는요, 한 대략 5억 명쯤 됐대요. 여기 대신 당연히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5억 명쯤 됐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생겨났어요. 언제? 그날 생겨난 거야. 그날 생겨난 거야. 여기 대또 마찬가지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날이 언젠데? 1600년 1월 1일인 거야. 그리고요, 물었어요. 한 사람을 한 달에 하나씩 물었어요. 그랬다면, 유도부사고요. 뭐가 있었을 거래요? 두 명의 뱀파이어가 있었을 거야. 언제? 1600년 2월 1일에는 두 명의 뱀파이어가 존재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if 나왔고요. 과거 동사 나왔죠? 그리고 주어가 나온 뒤에 would have pp가 있단 말이야. 요거 if 나와서 과거 동사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인 것 같기도 한데 가정법 과거는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have pp가 나왔네? 과거 완료 같기도 하네요. 맞죠? 가정법 과거 완료. 참고로 이거 가정법 아닙니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실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가정법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그냥 회화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이야기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회화체처럼 좀 편하게 구문을 쓴 거기도 하고, 좀 그냥 단순 가정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단순 가정법. 1월 1일에 이랬다면 그랬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렇게 시제가 이런 시제가 나왔구나. 요것만 알아두세요. 가정법 어쩌고 저쩌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시제가 요런 시제. would have pp가 나왔구나. would have pp 무슨 뜻인데? 뭐뭐 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친구잖아. 그치? 요 친구가 나왔구나 생각해주세요. 뭐뭐였을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어법이 나오면 would가 다른 걸로 바뀌어서 나와. should나 아니면 might나 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알지? 이거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뭐가 있을 거래요? 4명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8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16이 있을 거고 계속 그렇게 갈 거래. 여기도 마찬가지 뭐뭐였을 것이다. would have pp. 그럼 여기도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이 there would have been이 여기에 계속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숫자들 앞에. 그리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어. 2년 반이 지났어. 오직 2년 반 만에 원래 인구 수들은요. 뭐가 됐을 거예요? 모두 뱀파이어가 됐을 거야. 아무 인간도 남기지 않은 채로.
여기도 would have pp가 나와 있고요. 뒤에 이 친구만 조금 조심하세요. with A, B 구문입니다. 독립분사 구문. 독립분사 구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친구가 ing가 쓰여야 하는지 pp가 쓰여야 하는지 고르는 문제라고 했죠. 누구와의 능수동 봐야 돼. 주어를 주어가 아니라 with가 나왔으면 앞에 명 능수동 맞춰주셔야 돼요. 남은 거야? 아니면 남게 된 거야? 남게 되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는 거야. ing 말고. 그러나 네 주위를 한번 봐봐. 이 자식아. 네 주위를 봐봐. 뱀파이어가 세상을 장악했니? 이 세상에 뱀파이어가 가득 차 있니?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는 뱀파이어가 없어. 여기서 서치팅이 뱀파이어 얘기하는 거죠. 됐죠? 어려울 거 없죠? 넘어갑니다. 요 질문은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마찰력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 마찰력의 작동 원리와 유용한 역할. 됐죠? 해보겠습니다. 마찰력은요. 마찰력이 뭔지는 아시죠, 다들? 마찰력 모르는 친구 있나? 민준이 마찰력 알아? 민준아? 민준이 마찰력 알아? 마찰력이 뭐야? 그 뭔데? 아니요. 아는 거 맞지? 아는 거 맞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네. 엇갈리는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표면 사이에 작용을 하는 힘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려고 해.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미는 힘. 이걸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바닥 위에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밀어. 잘 밀려? 안 밀려? 안 밀리는 거야. 그게 뭐 때문이라고? 마찰력 때문이라고. 이 마찰력은요, 물체가 이동하려는 또는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을 하는 힘이죠.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마찰력은 언제 커지냐? 첫 번째,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집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져요. 이거 수업한 반 있어? 수업했어? 수업했을 때 마찰력에 대해서 좀 기본 지식 깔고 갔니? 아니야? 지문 설명만 했어? 알겠어. 그래서 표현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올라가지. 그래서 너네 조금 부드러운, 그러니까 평평한 얼음이라고 생각을 해봐. 얼음은 표면이 완전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마찰력이 돼. 근데 이런 있잖아. 이런 일반적인 땅 표면이 약간 거칠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면은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집니다.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열을 발생
시켜요. 이 마찰력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추울 때 너네 어떻게 손 막 비비잖아. 그렇게 비비게 되면 마찰력으로 인해서 손이 따뜻해지게 돼. 맞죠? 그래서 너네 그 막 무인도 같은 데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무나 돌 같은 거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 피우잖아. 그게 마찰을 이용해서 불을 피우는 거거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열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요 이제 걷고 운전을 할 때 이 마찰력이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우리가 걷거나 운전할 때 안 미끄러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마찰력이 해줘요. 됐어? 해볼게요. 이거 8번은 이따가 들어가는 여기 4번 문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볼게요.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요, 힘인데요. 뭐와 뭐 사이의 힘이야? 두 표면 사이의 힘입니다. 어떤? 미끄러지거나, 하는 서로 엇갈리게. 셋,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동사랑 같이 해서 생략도 가능하네요. 그리고 미끄러지고 있는 거라든지 미끄러지려고 노력하는 거라든지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죠. 병렬 관계 확인하세요. 현재 진행형으로 병렬 관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너가 노력할 때 뭘 하려고? 밀려고 노력하는 거야. 책을 바닥을 따라서 바닥 위에 노력할 때 마찰력은요, 만들어요. 이것을 어렵게. try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네요. 그때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만약에 try 뒤에 push는 ing가 나왔어. 그러면 이 try는 시도하다의 뜻이 됩니다.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pushing 나올 수 없고요. 마찰력이 이것을 어렵게 만든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누구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야? 뭘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책을 미는 것이야. 그리고 어렵게 만든대요. 목적격 보어 자리죠. 어렵게라고 해서 부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그 마찰력은요, 항상 작용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무엇과의 반대 방향일까? 물체가 이동하거나 이동하려고 노력하는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해요. 물체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이쪽으로 가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의라는 형용사 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구문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나와 있네요. 이 친구 위치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이 in이라는 친구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전치사 뒤니까 that을 못 쓰는 거야. 아니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한 단어로 전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뭘로? 앞에 주 액션 있잖아.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in을 뒤로 보는 상태로 where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찰은요, 항상 느리게 만든대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slow down, 느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도를 낮추다.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인 명사 있죠? 이거 slow down, moving object 해도 돼요. 되죠? 근데 얘를 선생님이 이시라는 친구로 바꿨어. 왜냐면 움직이는 물체가 위에 움직이는 거니까 어차피 앞에 나와 있는 친구란 말이야. 그럼 그거 이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slow it down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요? slow down it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대신에 slow down a moving object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어에서는 이거 대명사가 나왔다는 거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걸 다시 언급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잖아. 그럼 사람들이 여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야. 원래 그 원리야. 그래서 얘를 무조건 가운데에만 써주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명사는 어차피 사람들이 끝까지 말을 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쪽 다 써줄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대명사 할 때는 뒤쪽에는 못 씁니다. 알겠죠? 마찰력의 양은요,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할까요? 표면 물질, 표면 물질에 의존을 한대요. 표면 물질에 의존을 한다는 건 표면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 문장 별표. 더비, 더비. 표면이 거칠수록 보어가 앞쪽에 나왔어. 더비더비가 중요한 이유는 문장을 조치시키기 때문이야.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더 많은 마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표면이 거칠수록 더 많은 마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잘 생각해야 돼. 원인은 표면이 거친 거야. 결과가 마찰력이 강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요, 이 마찰력은요, 또한 만들어요. 열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삽입 같은 거 조심하라고. 왜 그럴까? 이 7번 문장을 기점으로 이 위에는 뭐에 대한 얘기야?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7번 문장 기점으로 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래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어? 표현 얘기 나와? 안 나오겠지? 뭐에 대한 얘기야? 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내용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합의 문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찰력은요, 유용할 수 있어요. 유용한 힘이야. 왜냐하면 이것이 막아주기 때문이야. 우리의 신발, 아이고. 합의,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문지르면 우리의 손을 빠르게 문지르면 그들은요, 따뜻해질 거야. 열에 관련된 얘기죠. 그쵸? 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열 뒤쪽에 와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도 주의해야 돼, 얘들아. 그 다음 9번에서는 또 무슨 얘기야? 이 마찰력이 유용한 힘일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의 신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야. 표면에서. 언제? 우리가 걷고 할 때. 그리고요, 멈추게 해주기 때문이야. 그 자동차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도로에서. 볼게요. 이 스탑스는요, 앞에 있는 프리벤츠와 병렬 관계. ing 쓰기 쉬워요. 하지만 안 돼요. 병렬 관계.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써볼게. prevent A from ing인데 ing 생략 가능. 해석은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prevent랑 같이 쓸 수 있는 거 stop, inhibit, 뭐 ban, bar, prohibit 등등.
막다라는 단어 가진 뭐 keep 등등 막다라는 단어를 가진 친구들 다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ing 나왔다는 거. 그래서 위쪽에 ing 나온 거, ing 나온 거. 투부정사 안 돼요. 목적격 보호라고 착각해서 가끔 투부정사 쓰는 친구들 있어요? 아닙니다. 수거예요. 동명사 관용적 표현. 아, 오케이. 됐죠? 그래서 너가 걸을 때 마찰력은요, 약이 시킨대요. 뭐 사이에? 접지면이니까 너의 신발의 접지면, 그러니까 신발 바닥이야. 접지면은 지면에 접하는 면이에요. 신발 바닥과 무엇을? 땅 사이에 마찰력은 발생이 된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야, 땅을. 그리고 막는 거야, 미끄러지는 것을. 여기도 prevent 뒤에 ing 나온 거 체크하시고요. 액팅 분사 구문입니다. 이 친구. 누구? 마찰력이 행동하는 거야.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요. 이 마찰력이 생략이 된 거고요. 마찰력은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PP 안 돼요. 투부정사. 아이고. 투부정사, 투부정사 병렬. 여기는 투는 생략이 돼 있는 거. 주제문장 찾아. 주제가 딱 한 단어로는 정리가 안 돼 있기는 한데 한 세 단어쯤으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 요약문 나올 수도 있고요. 주제문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마찰력이 무엇인지 마찰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그 다음 아까 삽입으로 나올 수 있었던 7번 문장 마찰력이 열을 발생시킨다 역할입니다. 두 번째 주제. 마지막 10번 문장이 아니라 9번 문장에 마찰력이 그래서 유용한 힘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주제. 됐나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으니까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해. 잘 봐주세요. 다음. 하기 전에 5분 쉴까 말까? 바로 할까? 5분 쉴래? 왜요? 오케이. 5분만 쉴게요. 좀 배인 덕지. 근데 여기 없던데? 제일 덕지가? 많이 됐어요. 이거 쉬우면 이거 다, 몇 응? 몇 분? 한 3, 40분이면 하지 않을까?
뭐 힘들어? 왜? 커피 그 전에 안 먹어봤었어? 이제 그거 먹지 마. 몬스터 같은 것도 먹지 마. 먹지 마세요. 안 받나 보다. 나도 커피 안 받아? 나 커피 안 마셔. 해볼게요. 장애인들은 비시각적 감각을 통해 정상인과 유사한 꿈을 경험을 한다. 우리 꿈꿀 때 어떻게 꾸나요? 꿈에서는 물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사실 제일 큰 효과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치?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적인 시각 장애인들은 애초에 밖에 없잖아. 그치? 시각적으로 뭐가 어떻게 생겼지를 하나도 모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많이 생각하는 게 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아니면 꿈꾸다도 검은 옷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통은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눈이 안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감각들은 다 살아있는 친구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서연이한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맞출 수 있지. 서연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목소리 들을 수 있지. 그리고 너가 어떻게 이제 좀 느껴지는지라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를 만져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이런 다른 감각들이 있잖아.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은 꿈을 꾼대. 그래서 꿈에서 비록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꿈을 꾼 것처럼 이게 무언가가 막 나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소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여기서 후천적 시각장애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걔네들은 애초에 뭐가 생겼는지를 아는데 시각장애가 된 사람이니까 걔네는 이제 논외고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은요, 세상을 다른 감각을 통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단순히 시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소리가 들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뭔가 꽃 냄새가 나면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냥 시각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다 선천적인 거야. 시각 장애인들은요 이 사람들의 꿈도 굉장히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대요. 하지만 그 꿈 자체는 정상인들과는 어떨까? 다르겠죠, 당연히. 왜? 비시각 정보, 뭐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러한 비시각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시각적인 꿈을 꾸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꾼다. 좀만 힘내, 얘들아. 30분 안에 끝내자. 이거 6번 문제 이따가 같이 해볼 거고요. 1번부터 가볼게요.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냐면 시각 없이 태어난 사람이니까 시력 없이 태어난 거니까 당연히 선천적으로 시각이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죠. 과거 분사 구문 나왔습니다. ing 안 돼요. 시각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요. 뭘 할지 모지 수집할 수가 없대요. 시각적인 경험들을 수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죠. 세상을 전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그들의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개발했어요. 놀라운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뭐를 통해서? 경험과 기억의 수집을 통해서. 근데 어떤 경험과 기억이냐면 이러한 비시각적 감각들로부터 나오는 문법 계속 넘어가는 이유는 볼 게 없어서야. 알겠죠? 굳이 봐봤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PP 안 된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꿈은요, 어떤 사람이야? 시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꿈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꿈들은요, 오직 뭐 하대요? 생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어요. 뭐만큼? 정상 시력을 가진 누군가의 그것들만큼 그것들은 누굴 대신하고 있는 거야? dreams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교 구문 나올 때 이거 비교 구문인 이유는 as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문이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정상 시력의 사람들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비교 대상 자체가 그 꿈 비교 대상인 거지 사람이 비교 대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친구가 무조건 나와줘야 돼. 이해됐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교 대상인 거야. 사람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요, 그들은요, 독특해요. 그러나 그들은 독특하다. 왜 독특할까? 그들의 꿈은요,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무엇으로? 비시각적인 경험과 기억으로. 그들이 모아왔었던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 여기에는 위치나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어 있겠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꿈을 꿀 거야. 뭐에 대해서? 친숙한 친구들에 대해서 무엇을 사용해서? 시각적인 기억. 그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빛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색 같은 거를 사용해서 꿈을 꾸죠.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주어는 정상 시력을 가진 이 친구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은 시각적인 기억을 사용하는 거죠. 분사 구문입니다. PP 안 돼요. 다시 위로 갈게. 그러나 블라인드 퍼슨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연상할 거야. 그 같은 친구를 연상을 하더라도 약간 독특한 조합의 경험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무엇을 통한? 시각적이 아니라 비시각적인 감각들인 거지. 그 비시각적인 감각들은 그 친구를 표현하는데 작용하는 여기서 대신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 친구. 앞에 나왔던 그 same friend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나오는 대신 당연히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요. 좀 빠른가? 괜찮니? 다시 말하면 블라인드 펄슨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에는 아까 위쪽에 똑같이 나왔는데 who are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비슷한 전반적인 꿈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야.
비록 멀지라도 그들이 시각적으로는 꿈을 꾸지 않더라도. 주제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고 있죠. 주제문이고요. 여기는 문법들 이렇게 체크하고요. 뭐 주제 이런 거 잘 봐도 되기는 하지만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시각적인 사람, 시각적인 사람이란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또 어딨니?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또 어디 있을까?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 그러면 노말 피플은 어딨어? 노말 시력을 가진 사람. 노말 시력을 가진 사람. 당연히 뭐 데이 같은 친구들이랑 변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문맥 파악을 결국에는 해야 돼. 당연히 시각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 시력 가진 거고요. 비시각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선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미안해. 어디. 어, 첫 번째 줄에서요. 응. That come from John. 다섯 번째 줄이 5번 문장? 아니면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줄. 어, That 맞아. come from. that, 대신 그러면 메모리스를 가르쳐. 요거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컬렉션은 아니고. 맞아요. 왜냐면 컴스가 아니라서. 요것도 표시나 얘들아. 컴즈 아닙니다. 왜냐면 요 친구들 가리키고 있어서. 죠? 넘어가요. 마지막. 권위적인 부모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권위적이라는 거는 막 무섭고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야, 너네 통제 지켜 이런 통제가 아니라 학업적인 면에서의 통제력을 가진 부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막 무섭고 이런 부모들 아니야. 학업적인 부분에서 통제를 하시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요, 학적인 성공 자체가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도전 과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학업적인 성공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를 내가 만약에 만났어. 권위적인 양육 방식 아래에서 자란 친구들이 보통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덜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능동적이란 얘기지? 덜 무기력하고 더 활동적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덜 두려워하는 특성들이 있었어요.
이거 잘 극복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거야. 맞죠? 근데 권위적인 양육 방식으로 길러진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활동적이게 대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직면을 해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다시 말하면요, 권위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어땠을까? 학업 성취도가 높았겠지. 학업 성취도가 높았겠죠. 근데 이게 왜 때문이냐? 왜 때문이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왜 그런지 보니까 부모가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동아리를 선택을 하고 어떤 뭐 방과후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더 학업적으로 성취도가 좋은 모습을 보였대요.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거 외적으로도 학교 일과를 더 잘 인지하기 때문이래.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날짜가 언젠지를 너 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고사가 가까워지면 아이들을 조금 더 공부시키고 이런 식으로도 하겠죠? 당연히.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어, 이 권위적인, 그러니까 학습을 통제하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탁월함, 그러니까 잘했다, 공부 잘한다, 숙제 잘했다, 이런 것들과 탁월함과 근면함을, 그러니까 근면함은 뭐예요? 성실도예요, 성실도. 성실하게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더 칭찬해주기 때문이야. 별로 학업에 이제 관심 없는 부모님들은 그냥 네 알아서 해,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느낌인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여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어떤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엄청 울었거든? 왜냐면 걔가 공부를 진짜 잘해.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친구야. 근데 걔는 막 지금 거의 잠도 거의 안 자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가 너무 서럽냐면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주신대. 근데 그렇다고 막 억압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자기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1등급을 맞아가도 별 말을 씀을 안 하신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거든, 남자인데. 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더 칭찬을 하는 그런 면 때문에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한다는 거지, 아이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권위적인 부모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높을 수밖에 없죠, 학업 성취도가. 보다가 가볼게요. 스웨덴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학업 성취에 중요한 요소는요, 이거래요.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반응하는가이다.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간접의 부분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더 웨이가 생략이 돼 있는 관계 부사절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웨이랑 하우는 같이 쓸 수 없어요. 두 개 동시에 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연구는요, 보고했습니다. 무엇을 보고했냐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분사구문입니다. 누가 어려움에 직면한 걸까? 주절의 주어.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거지. 직면이 된 게 아니라, 당연히 PP 나오면 안 된다, 친구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들은요, 어떨까? 노출시킨대요. 미안해. 노출된 거다. 뒤에 동사가 있네. 어디에? 권위 있는 부모 양육 방식에 노출이 된 그러한 청소년들은요. 노출이 된 거죠. 수동이기 때문에 ing 나오면 안 될 거고요. 왜냐면 청소년들은 노출한 게 아니라 노출이 된 거니까 그런 스타일에.
걔네들은요, 요거 어휘 같은 거 주의하세요. 레슨 나와야 합니다. 덜 하는 경향이 있대요. 덜 어떠는 경향이 있대? 수동적인 경향이 있고요. 무기력한 경향이 있고요. 실패를 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뭘로 바뀌면, 만약에 뭘로 바뀌게 되면 얘도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수동적이니까 능동적이다면 액티브 같은 단어로 바뀌어야 되고요. 헬플레스네요. 어떻게 바꿔야 돼? 오히려 헬프로 바꿔줘야 되고요. 액티브나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afraid.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뭘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죠? 연구는요, 9개의 고등학교에서 위스콘신과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9개의 학교에서 연구가 된 또 다른 연구는 보여줬어요. 무엇을 보여줬을까? 권위적인 부모의 아이들이 더 잘한대요. 학교 생활을. 이것을 보여줬어. 왜냐하면 이러한 부모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야. 어디에? 관여하는데 그들의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관여하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이야. indicates 뒤에 나오는 대신요 뒷문장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요 노력을 한대요. 어디에 노력하다 인수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 나온 거 체크하세요. 이게 뭐였어? 첫 번째 이유였죠? 즉 권위 있는 부모들은요, 확연하게 상당히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이. 뭘 할 때? 숙제를 할 때, 숙제를 가진 아이들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to부터 이 친구, 여기 병렬, 그리고 이 help까지 병렬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스포츠에서 그들의 아이들을 지켜보는 운동회 같은 거에 가서 지켜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한 수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됐죠? 자, likely to 부정사에 병렬이 된 친구니까 to 나와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help라는 준사역동사 나왔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select, to select 가능. 이 4번 문제에서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냐 도대체 이 세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학교 관여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관여를 하냐고. 이렇게 관여한다니까? 때를 도와주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동 가서 지켜보고 수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관여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게다가 이러한 부모들은요, 이러한 부모는 당연히 권위적인 부모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고요. 이러한 부모들은요, 더 잘 인지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학교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를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이고, 엔드tím.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수행하는지를 잘 인지를 하고 있대요.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what절 나왔고요. how절 나왔습니다. what 문장은 불완전 문장, how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학교 가서 뭘 하는지 중간고사를 하고 있는지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있나 수행평가 잘 준비하고 있나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예요. 권위 있는 부모들은요, 칭찬해요. 학업적인 탁월함과 그 근면함의 중요성을 칭찬을 합니다. 더 많이 누구보다?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보다. 여기 대동사입니다. 다른 부모가 뭘 해? 뭘 해? 뭘 하니? 칭찬하는 것보다. 보통 대동사는 그래서 일반 동사를 대신받고 있으면 do, 이 자리에 or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아닙니다. 주제 문장, 몇 번 문장? 또 있죠. 주제 문장 몇 번 문장? 민수, 예? 주제 문장 몇 번 문장? 2번 문장. 2번 문장, 주제 문장. 됐죠? 그래서 이거 정답 뭐니? 왜냐면 그들이 학업적 성취도를 잘 이제 치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일까? 못하기 때문일까? 잘하기 때문일까? 못하기 때문일까? 잘하기 때문이겠지.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 willing 또는 likely 들어가도 괜찮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일단 얘네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부모의 무슨 관여에 의해서? 무작위한 관여? 최소한의 관여? 활동적인, 능동적인 관여. 됐죠? 진도 끝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잔소리를 좀 길게 했지만 진짜 진심이야.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네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아시겠죠? 월요일까지 숙제 해오시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에 또 숙제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시험 일주일 전이지만 저는 그 친구 이제부터 신경 안 쓰겠습니다. 복습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단어 받아가.